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막혀있던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는데요. 베이징을 방문한 젠슨 황 CEO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더 적극적인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린라이트를 받은 엔비디아, 김성훈 기자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엔비디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가 풀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젠슨 황 CEO는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H20 칩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H20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자 이에 맞춰서 중국 수출용으로 설계한 저사양 AI 칩인데요.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이마저도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섰고 3개월 만에 판매 승인 허가가 다시 난 겁니다. 중국 시장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170 선을 돌파했고요. 시가총액도 전 세계 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4조 달러, 우리 돈 5,500조 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각축을 벌였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급반전된 배경이 뭔가요?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계심이 수출 통제 완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시간 10일,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처음 4조 달러를 터치한 날, 젠슨 황 CEO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젠슨 황 CEO가 미국 기업들이 AI 분야를 지배하려면 엔비디아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기술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쟁사인 중국의 화웨이가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판로를 넓히고 있다는 소식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화웨이 등 중국 제조사들은 이미 엔비디아와 동등한 칩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들을 대체해서 전 세계의 디지털 1대1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된 수출 통제가 중국의 자체 개발을 장려하는 꼴이 되고 중국산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을 우려해서 수출 통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푸는 대신에 미국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젠슨 황 CEO 얘기도 좀 해보죠. 중국을 방문했는데 정말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자신감 있는 멘트들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올해만 3번째 중국을 찾은 젠슨 황 CEO는 현지 시간 16일 중국 국제공급망 촉진 박람회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등장했는데요.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자죽 재킷이 아닌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설에선 딥시크와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AI 모델들은 월드 클래스라고 찍혀 세우면서 AI 시대에 함께 번영과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을 향해 구애를 보내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hina is the second largest technology market in the world, and it is also growing very quickly. And so this is a very important market. 취재진과 만나서는 고사양 칩도 중국에 공급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몇 년 내로 중국의 판매가 허용되는 어떤 것이든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전망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이 쓰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세대 HBM이 아직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H20에는 이보다 낮은 사양의 HBM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은 재고 충당과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 완화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는 저전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제품인 RTX 프로 6000도 중국용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데요. 여기에는 최신 그래픽 메모리인 GDDR7이 탑재되는데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앞날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여전히 사업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주가 목표치를 높이는 분위기인데요. 멜리우스 리서치는 1년 뒤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235달러 선까지 올라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70달러 선까지 치솟은 주가가 4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도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220달러로 높였고 오펜하이머도 역시 175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발 수출 통제 완화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 움직임에 따른 칩 수요가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AI 분야에서 중국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펜실베니아에서 920억 달러, 우리 돈 127조 원에 달하는 AI 인프라 관련 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달 중 AI 관련 행동 계획을 공개하는 등 후속 조치와 함께 데이터 센터 등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면 엔비디아 칩 수요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스스로 AI 인프라를 갖추고 통제하려는 일명 소버린 AI 움직임도 엔비디아에는 호재인데요. 시티그룹의 전문가는 소버린 AI 수요는 이미 엔비디아 매출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기여했고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이 말씀하신 대로 가득한데 변수는 없을까요? 네, 우선은 미중 무역 전쟁이 여전히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100달러 밑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는 다음 달 12일까지 일종의 관세 유전을 맺은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대한 대항마로 반도체 영향력을 높이고 협상 카드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계속 부담입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이번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허가가 지난달 2차 미중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네 번째로 좋은 제품을 중국에 파는 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되도록 하는데 충분한 만큼을 팔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술 패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우위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의 의존도를 높여서 향후에도 언제든지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배터리 양극재 제소 기술과 리튬 등 수출 통제 품목을 늘리면서 무역 정제 장기화에 대비하고 나섰고요. 미국은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라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